이 보수층 사람들이 압승할 거라고 생각한 것은 이런 명백한 안보 도발이 있고 더구나 민노당 민주당이 처음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아마 국민들이 분별력 있게 선택을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그 분별력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이고 이것은 합리적 판단을 할 것이다. 한국판 9.11 사태가 났는데 빈 라덴을 알카에다를 편드는 미국 사람이 있었느냐? 지금 민주당은 알카에다를 편드는 미국 사람과 같은 사람 아니냐? 아마 한국 사람들이 화가 나서 표로서 응징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어긋났어요. 결과적으로 어긋났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약 40%가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 또는 모른다.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뭐가 나쁘냐 하는 생각을 가진 정치 세력한테 표를 준 것입니다. 표를 준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은 여론조사 구조를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부터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5월 20일 날 민군 합동조사단이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완벽한 발표였어요. 여기서는 1%의 의문도 제기할 수 없는 완벽 그 자체죠. 그리고 그 조사 형식이라든지 국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든지 더구나 결정적인 증거, 말하자면 범행 현장에서 범인의 지문을 발견했죠. 김정일의 지문을 발견했습니다. 즉 북한제 의뢰 추진체 프로페라 또 거기에 한글 표시가 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문입니다. 지문이 발견되면 뭐 다른 물증 같은 건 없더라도 그거 하나로서 이미 범인임을 확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지문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또 물증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 지문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이것은 북한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많은 물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문까지 발견됐으니까 이것은 세계 해군 사상 가장 완벽하게 조사된 결과였어요. 지문이 발견됐습니다. 지문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게 김정일 소행이라고 설명하기가 매우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도 북한 편을 들고 싶지만 들 수가 없게 되고 이번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한국 양쪽이 설명을 하니까 거기서 이미 북한 설명은 다 어거지고 한국 설명이 맞다라고 뭐 모든 사람들이 이성 있는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진실의 무기를 찾아낸 거예요. 진실의 무기는 힘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제는 진실이 통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안 통한다. 한국에서는 안 통한다. 여론조사를 해보니 일관되게 20%의 한국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10%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20%가 안 믿는다. 10%는 모른다. 그럼 합치면 30%. 이 30%는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라 하니까 몇 명이냐? 이게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 1000만 명 조금 넘어요. 1200만 명입니다. 1200만 명의 한국인들이 명백한 진실을 안 믿는다. 이건 진실입니다. 사실이 아니고 진리죠. 진리.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것과 같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동쪽에서 뜬다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한국인이 30%다. 1200만 명이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1200만의 한국인이 명백한 진실, 과학적인 기초교육이 국민학교 학생 수준만 되면 알 수 있는 것을 믿지 않는다. 또는 믿지 않으려고 한다. 모든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12%는 어떤 사람이냐?
12%가 1200만 명. 이 30%인 저는 이 사람들 문제 한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국민. 문제 국민 1200만 명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여론조사를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젊은 사람이 많다. 20대, 30대. 주로 20대, 30대. 그리고 직업별로는 학생층. 화이트 컬러가 많습니다. 학생층 화이트 컬러가 제일 많아요. 자, 20대, 30대 학생 화이트 컬러. 이 사람들은 뭐냐?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배운 사람. 무식해서 글자를 못 읽어서 속아 넘어간다 하면 이해가 가요. 이런 치유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배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 쉽게 말하면 배운 무식자. 배운 무식자. 배운 무식자가 이렇게 많다. 또 우리 세대의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세대다 하면은 이게 절망적입니다. 이 치유 방법이 있느냐? 치유 방법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보세요. 20대, 30대 대학생 화이트 칼라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 임을 믿지 않는다. 그게 30%. 30%. 젊은 층에서는 40%, 50%. 화이트 칼라 층에서도 40%, 50%. 어떻게 되냐?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왜 믿지 않느냐?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30%의 문제 국민이 만들어진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과정이 30년, 지나간 30년의 한국 사회의 좌경화의 산물입니다. 이게 갑자기 어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30년 걸렸습니다. 1980년대에 여론조사를 하면은 북한이 남한보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 정도였습니다. 5%. 그때는 냉전시대고, 그때는 한국이 아주 경제적으로 발전된 상태에 있고, 또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없었으니까, 막 5%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낙관을 했습니다. 앞으로 민주화가 되면 한국의 이 5% 되는 좌익도 자동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민주화가 되면 공산주의에 대한 민주주의가 생겨가지고 아마 싹 없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80년대에 하곤 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게 맞죠. 그러나 한국에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1977년에 동독 공산당 서기장 호네크하고 만났을 때 나눈 정상회담 대화록을 동독이 무너진 다음에 거기서 구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김일성이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남한에서 반공 민주주의 세력이 집권하는 것을 환영한다. 그렇게 되면은 활동하기가 훨씬 유리해진다. 여러분, 남한이 민주화가 되면 설사기 반공민주주의라고 우리한테는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네크한테 자랑했어요. 남한에서는 아직 한 번도 북한을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남한에서는 미군 반대 시위, 정권 물러가라는 시위를 하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대학생들이 나서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규탄하는 시위가 없었습니다. 물론 뭐 몇십 년 단위로 있었지만 본격적인 시위는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요새 월드컵 응원한다고 몇백만이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젊은이들은 그 같은 또래의 46명의 병사들이 김정일이가 저지른 그 북한 잠수함정이 의뢰를 사가지고 46명의 동료들이 죽었는데 대해서는 데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응원은 또 열심히 합니다. 또 북한하고 브라질하고 붙으면 또 북한 응원을 해요. 대통령도 북한 이겼으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대통령이 북한 이겼으면 좋다고 하는 것은 브라질이 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브라질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구나
남미에서는 축구에 대해서 그 발언 잘못하면 큰일 난 나라입니다. 남미에서 축구 전쟁이라는 게 있는 거 아십니까?